만약 강아지가 딱 한마디만 할 수 있다면 어떤 말을 하면 좋을 것 같나요? 엄마 간식 줘, 엄마 산책 가자, 이런 말도 당연히 좋겠지만 엄마 나 여기가 아파요. 많은 보호자님들이 첫 번째로 원하는 건 바로 아프다는 말일 겁니다. 안녕하세요. 루크아빠 훈련사 이성용입니다. 강아지가 아프다고 말을 해주면 정말 좋을 것 같지 않나요? 저희 루크도 3달 전에 췌장염으로 정말 많이 고생했거든요. 개복수술과 입원 치료를 하면서 병원비도 500만 원 가까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런지 강아지의 아픈 행동에 대해 더 관심이 많아졌고 이 내용들을 구독자님들께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강아지는 항상 보호자에게 보내는 SOS 신호들이 있어요. 이 단순한 행동을 알아차리기 힘들 수 있지만 오늘 영상을 통해 그 의미부터 대처법까지 전부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구조한 유기견 종국이와 함께합니다. 입양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 참고해주세요. 첫 번째, 식욕부진. 혹시 강아지가 갑자기 밥을 안 먹은 적이 있나요? 이 증상은 단순한 기분 변화가 아니라 건강에 이상이 생겼을 가능성을 알려주는 매우 중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평소 잘 먹던 사료를 거부한다면 단순한 입맛 문제로 보일 수도 있지만 위장질환, 통증, 구강 문제 등 다양한 원인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강아지는 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통해 보호자에게 무언가 잘못되었어요 라고 알려주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먼저 강아지의 전체적인 컨디션을 확인해보고 식욕이 하루 이상 지속적으로 떨어진다면 반드시 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사료를 바꿨거나 환경이 바뀐 경우에는 심리적 요인이 원인이 될 수도 있으니 최근의 변화를 함께 점검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두 번째, 활동량 감소 및 무기력. 강아지가 갑자기 기운이 없어 보인다고요? 평소 활발하게 움직이던 강아지가 갑자기 움직임이 줄고 자는 시간이 늘어나며 구석이나 침대에만 머무르는 경우에는 통증, 감염, 관절 질환, 우울증을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산책 가자는 말에 신나하던 강아지가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면 더욱 주의가 필요하죠. 강아지는 본능적으로 아플 때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움직임을 최소화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보호자는 강아지의 이런 신호를 단순 피곤함인지 아니면 통증 신호인지를 확실히 파악해줘야 합니다. 체온과 잇몸색을 확인하고 밥이나 장난감 반응을 살펴보세요. 무기력이 지속된다면 무리한 활동은 피하고 휴식을 취하게 하며 24시간 이상 지속될 경우 병원에 내원해주세요. 세 번째, 잦은 구토. 강아지가 일주일에 몇 번 정도 구토를 하나요? 사실 강아지의 간헐적 구토는 매우 자연스러운 행동입니다. 하지만 구토가 반복되거나 노란 쓸개즙, 거품, 혈액, 이상한 이물질이 섞여 있는 경우에는 심각한 질환의 징후일 수 있어요. 구토는 몸에 들어온 유해물질을 배출하려는 반사적 본능 행동이지만 구토가 반복되면 탈수와 전해질 불균형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죠. 구토물의 상태를 확인해 사진을 남겨두고 금식 후 6시간에서 8시간 뒤 물부터 소량씩 제공해보세요. 노란액만 반복되거나 구토가 멈추지 않으면 반드시 병원 진료가 필요합니다. 네 번째, 눈 분비물 및 충혈. 강아지의 눈이 충혈된 적이 있다면 꼭 확인하세요. 정상적인 눈물과 달리 눈곱이 많이 끼고 눈이 충혈되거나 비비려는 행동이 나타난다면 결막염, 각막염, 안검염 등의 안과 질환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강아지는 눈에 이물질이 들어가거나 통증이 느껴지면 반사적으로 눈을 감거나 비비는 행동을 해요. 이는 자극을 줄이려는 자연스러운 행동이죠. 하지만 반복적인 눈 비빔은 각막 손상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눈 주변을 청결히 하고 심해질 경우 즉시 수의사의 검진이 필요합니다. 평상시에 강아지의 눈을 깨끗하게 관리해주고 싶다면 아이워시 제품을 활용하면 좋은데요. 아이워시를 전용 패드에 적신 뒤 눈 주변을 살살살살 부드럽게 닦아주면 됩니다. 3일에 한 번씩 해주면 평소에도 깔끔하게 청결을 유지할 수 있어요. 다섯 번째, 설사 또는 변색깔. 강아지가 설사를 지속한다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갑자기 설사를 하거나 변의 색이 평소와 다르게 변화한다면 소화기 질환, 기생충 감염, 췌장염 등의 가능성을 고려해야 해요. 특히 점액이 섞인 설사, 혈변, 회색이나 황토색 변은 장출혈이나 장내 세균 감염과 연관될 수 있습니다. 야생이라면 감염 물질을 빠르게 배출하려는 생존 본능으로 설사가 유발되기도 하지만 우리 반려견들은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죠. 그렇기 때문에 보호자는 강아지의 설사의 형태와 색깔을 관찰하고 사진으로 기록해두세요. 기름진 음식이나 유제품 섭취가 있었다면 급여를 중단하고 하루 이상 설사가 지속되면 탈수 방지를 위해 병원에 방문해주세요. 그리고 만약 새끼 강아지가 설사를
우려를 한다면 병원에 당장 전화해서 상담을 받아보는 게 좋습니다. 특히 새끼 강아지에게 탈수는 생명과도 연관되기 때문에 정말 조심하셔야 해요. 혹시 생후 1년 미만의 강아지를 키우고 계시다면 제가 8년 동안 쌓아온 노하우들이 담긴 전자책과 강의들이 있습니다. 고정 댓글을 통해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방문교육 신청 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단발성 교육이 아니라 교육 이후에도 꾸준히 소통하고 필요하다면 전화로도 상담을 해드리니 관심 있는 분들은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6번째, 기침과 호흡 이상. 강아지가 자주 기침을 한다고요? 기침을 자주 하고 숨을 헐떡이거나 이상한 호흡음을 낸다면 기관지염, 폐렴, 심장사상충 등 다양한 질환을 의심할 수 있어요. 기침과 재채기는 이물질이나 병원균으로부터 몸을 보호하려는 생리적 반응이에요. 그러나 마른 기침, 캑캑거리는 소리, 쌕쌕거리는 숨소리는 단순한 감기 이상의 질환일 수 있으며 특히 호흡이 가빠지고 입을 벌려 숨을 쉬는 경우는 응급 상황일 수 있습니다. 강아지의 기침 소리의 특성을 관찰하고 먼지나 향이 강한 환경은 피해주세요. 자주 호흡이 가빠지거나 덥지도 않은데 입을 벌리고 숨을 쉬는 행동이 지속된다면 지체 없이 병원을 방문해 주셔야 합니다. 7번째, 숨는 행동. 강아지가 하루 종일 같은 장소에 있거나 침대 아래에 숨은 적이 있나요? 보통 천둥 소리나 비바람이 칠 때 이렇게 숨는 행동을 보이는데요. 스트레스나 불안감이 높을 때 나오는 행동입니다. 이때는 억지로 강아지를 빼내려거나 위로해준다고 안아주는 행동은 좋지 않아요. 강아지의 스트레스가 높아질 수 있고 불안할 때마다 보호자에게 의지하거나 이로 인해 분리불안이 심해질 수도 있습니다. 강아지가 불안해할 때는 안아주는 행동보다 스스로 나와서 다가올 때까지 기다려주는 게 좋아요. 보호자의 냄새를 맡게 하면서 천천히 만져주고 달래주는 것이 심리적으로 훨씬 더 안정감을 주게 됩니다. 8번째, 배나 등을 만졌을 때 공격 반응. 갑자기 강아지가 보호자의 손길을 피한 적 있나요? 평소에는 좋아하던 스킨십에도 갑자기 피하거나 으르렁거리거나 낑낑거리며 소리를 지른다면 복부 통증, 척추 통증, 내장 질환의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노령견에서 자주 보이는 행동이에요. 또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불안감을 느낄 때도 보호자의 접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강아지가 평소와 달리 통증을 느껴 하는 것 같다면 해당 부위를 억지로 만지기보다는 정확한 통증 위치를 파악해 동물병원에서 검사받는 것이 바람직해요. 그리고 하루 전날에 과도하게 활동을 했다면 단순한 근육통일 수도 있으니 이럴 때는 하루 이틀 지켜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9번째, 반복적으로 몸을 핥거나 물어뜯기. 강아지가 발이나 특정 부위를 핥지는 않나요? 특정 부위를 반복적으로 핥거나 물어뜯는 행동은 단순한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염증, 통증 등 다양한 원인과 관련될 수 있습니다. 이런 행동은 스스로 진정시키려는 행동일 수 있지만 과도한 반복은 상처나 염증을 유발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핥는 부위에 외상이 없는데도 계속 반복된다면 내부 통증이나 신경 문제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하며 네카라를 착용시키고 병원 진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10번째, 체온 이상. 강아지의 평균 체온이 몇 도인지 아세요? 38.3도에서 39.2도입니다. 강아지의 체온은 항문이나 귀 속, 배 안쪽, 그리고 발 패드의 온도로 알 수 있는데요. 귀가 뜨겁고 무기력한 모습이 보일 경우 체온 상승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체온이 39.5도 이상이면 발열로 간주되며 감염성 질환이나 면역계 이상 질환이 원인일 수 있어요. 강아지는 땀샘이 없어 체온 조절이 어렵기 때문에 발바닥과 혀를 통해 열을 방출하는데 체온 이상 시 헐떡임, 식욕 저하, 활동 감소가 동반됩니다. 심하면 비틀비틀거리며 넘어지는 행동이 자주 반복될 수도 있어요. 귓속이나 털이 없는 배 부분이 평소보다 뜨거운 것 같다면 빠르게 수의사의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고열이 지속된다면 열사병 등 응급 상황일 수 있으므로 꼭 주의하세요. 11번째, 체중 극단적 감소. 강아지가 갑자기 체중이 줄어들었다고요? 체중이 감소하는 이유는 건강 문제나 노화로 인한 과정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발생합니다. 질병에 걸릴 경우 소화기 질환, 신장 질환, 간 질환 등의 질병이 식욕 감소 또는 영양 흡수에 문제를 일으켜 체중 감소로 이어지게 돼요. 또 노화로 인해 강아지의 신체 기능이 감소할 수 있으며 이는 식욕 감소로 이어져 체중이 감소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이 관찰된다면 반드시 수의사와 상담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밥을 미친 듯이 먹고 변이 딱딱하게 나온다면 사료의 양을 늘려주셔야 합니다. 또 변을 먹는 식분증 같은 경우에도 영양분이 충분하지 않으므로 나오는 행동일 수 있기 때문에 사료의 양을 늘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12번째, 피부 상태 변화. 강아지의 피부 상태는 어떤가요? 피부가 갑자기 붉어지거나 탈모나 각질이 생기고 강아지가 자주 긁는다면 진드기 감염, 곰팡이성 피부염, 호르몬 이상 등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피부 질환은 외부 자극에 대한 과민 반응이나 내분비 문제로 인해 발생하며 가려움증이 지속되면 2차 감염의 위험도 높습니다.
있습니다. 긁는 부위가 점점 넓어지거나 진물이 생기면 즉시 진료가 필요하며 무리한 목욕이나 강한 샴푸는 증상을 약화시킬 수 있으므로 절대 피해 주셔야 해요. 마지막 이 내용까지 확인한다면 강아지의 아프다는 표현을 더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 식욕부진. 강아지가 갑자기 밥을 먹지 않는다면 위장 문제, 통증, 구강질환, 스트레스 등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활동량 감소 및 무기력. 평소 활발하던 강아지가 갑자기 조용해지고 반응이 없거나 산책에 흥미를 보이지 않는다면 통증이나 질병을 의심해 보세요. 세 번째, 잦은 구토. 가끔 하는 구토는 괜찮지만 반복되거나 노란 액체, 거품, 피가 섞여 있다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번째, 눈 분비물 및 충혈. 눈곱이 많고 눈이 충혈되며 비비는 행동이 보인다면 안과 질환일 수 있습니다. 평소 아이워시로 눈을 청결히 관리해 주세요. 다섯 번째, 설사 또는 변 색깔 변화. 설사나 변 색이 평소와 다르다면 소화기 질환, 기생충 감염 등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특히 혈변, 점액, 회색변 등이 보인다면 사진으로 기록해두고 병원 진료를 받으세요. 여섯 번째, 기침과 호흡 이상. 기침이나 헐떡임, 쌕쌕거리는 숨소리가 지속된다면 기관지염, 폐렴, 심장사상충 등이 의심됩니다. 호흡이 불규칙하거나 입을 벌리고 숨을 쉬는지 체크하세요. 일곱 번째, 숨는 행동. 하루 종일 침대 밑이나 구석에 숨어 있다면 스트레스나 불안을 느끼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억지로 꺼내지 마시고 스스로 나올 때까지 기다려준 뒤 조용히 안정시켜 주세요. 여덟 번째, 배나 등을 만졌을 때 공격 반응. 평소 좋아하던 스킨십을 피하거나 으르렁거린다면 복부나 척추 통증, 내장 질환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홉 번째, 반복적인 핥기나 물어뜯기. 발이나 특정 부위를 자꾸 핥거나 물어뜯는 행동은 스트레스, 염증, 신경 문제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열 번째, 체온 이상. 강아지의 정상 체온은 38.3에서 39.2도입니다. 귀나 배가 뜨겁고 무기력한 경우 열이 날 수 있으며 39.5도 이상이면 발열로 간주됩니다. 11번째, 체중 감소. 갑작스러운 체중 감소는 소화기, 간, 신장 질환이나 노화 때문일 수 있습니다. 식사량과 변 상태를 확인하세요. 12번째, 피부 상태 변화. 피부가 붉어지거나 탈모, 각질, 긁는 행동이 잦다면 피부염, 진드기, 호르몬 이상 등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증상이 심하면 무리한 목욕은 피해주세요. 오늘은 강아지가 아플 때 보이는 행동과 이를 통한 신호파악법 그리고 대처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강아지는 자신이 아프다는 걸 직접 말할 수 없기 때문에 보호자의 관심과 관찰이 정말 중요해요. 아주 사소한 신체 변화도 눈여겨본다면 반려견의 고통을 방지하고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게 도와줄 겁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도 따뜻하고 더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